안녕하세요. 루터대학교 김계원 교수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가족과는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셨지요.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 간의 접촉이 늘어나고 대화를 나눌 일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족이 함께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행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가족들도 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늘어난 시간만큼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량이 많다 보니 또 거기에서 서로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녀에게 훈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예를 들어보면요. 한 40대 주부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는 아침 8시 반에 집을 출발해서 오후 3시에 집에 귀가한 후 또 방과 후에는 보습학원이나 특기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지요. 이럴 경우 이 아이는 낮의 대부분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학원의 선생님들이 보호자이자 지도자가 되고 친구들이 함께 놀아주는 동무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있던 이 자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면서 집에 오래 있는 그런 상황이 낯설기만 합니다. 또 어머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엄마도 자녀가 보통 낮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나 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자녀가 오래 머무른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낯선 상황이 될 수 있었지요. 지금 저희 사회가 이런 식의 상황으로 해를 넘기고 상당한 기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엄마에게도 자녀에게도 알지 못할 그런 상황에 맞부닥치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례로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엄마들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공부에 대한 그런 도움까지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에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죠. 일일이 선생님이 그 눈길과 손길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수업 방식이다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에는 엄마가 똑바로 집중해라. 그리고 그러지 말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라. 뭐 친구들하고 그렇게 떠들지 말아라.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잔소리거리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게 불만과 갈등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은 그렇게 찾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내 얘기다 이렇게 들릴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 엄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자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아이가 그렇게 엄마에게 반항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통 엄마들의 마음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말을 꺼내는데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갈등만 만들고 싶은 엄마의 마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녀와의 대화 이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도 있으실 거고 책도 많이 읽으셨을 거고 그러실 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좀 실제적인 지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지침이라는 것은 평상시 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고 또 그리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당연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있고 그거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상대방이 그대로 잘 숙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대치들이 있지요. 그리고 엄마들인 경우에는 더욱 자녀들에게 그런 그 기대치가 있지요. 이 말을 네가 꼭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무언의 메시지까지도 함께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을 듣기도 하지만 말이 전달되어 오는 상황에서 더 많은 자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비단 엄마하고 자녀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대화, 또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 어느 것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험악한 인상을 쓰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도 많이 경험해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너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저만 해도 엄마가 화났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100이라면 50 정도도 잘 전달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엄마도 안타깝고 자녀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이는 무엇이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 스스로 먼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앞서서 이 내용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전달 방법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할 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일단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고 또 얼굴도 우락부락해지고 이렇게 호흡도 거칠은 이런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조그맣게 떨리게 말을 한다던가 갑작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아이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게 같이 전달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또 믿음직하지 못하다 싶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 예를 들면 어린 자녀가 앞에 있는데 엄마가 좀 잘 들어야 되는 조금은 너한테 복잡하겠다 혹은 네가 좀 안 듣고 있다가 안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되는 말을 전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러면 믿음직하지 못하다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거듭 말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그쳐서 말을 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너 이거 안 지키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협박처럼 말을 하게 되지요. 이런 경우들이 모두 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다 나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끔은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소통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엄마가 화가 났다던가 엄마가 지금 너한테 따끔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럴 때에는 엄격한 얼굴 표정과 그리고 엄마가 화가 났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였더라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4가지 원칙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의 앞글자를 따서 간단히 낮부 짧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낮고 짧게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낮고 짧은이라고 들리기도 하지요. 자, 이것은 낮게, 부드럽게, 짧게, 분명하게 말하기입니다. 물론 낮부, 짧은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안에는 대표적인 글자 4개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다른 내용들이 함께 포함될 수 있겠지요. 자, 먼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낮게 말하기입니다. 목소리를 이렇게 깔고 워워워 이렇게 말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목소리에서 무엇이 전달되는지에 인식을 모아보자 라는 뜻입니다. 목소리는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네. 어머니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할 때 내 목소리가 아이에게 한꺼번에 전달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높아지고 하면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전달할 내용이 목소리 스타일에 어느 정도 가려집니다. 어떨 때는 화가 난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큰 소리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집 밖에 골목에서 내용은 잘 들리지 않는데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면 무슨 일이지? 하면서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거나 긴장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혹은 소리가 크긴 한데 막 웃는 소리처럼 크게 나고 그리고 시끌벅적한데 사람들이 흥이 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가 크게 들린다면 그럴 때는 마음이 어떻게 되시지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서도 무슨 일이면 나도 보고 싶다라는 기대감이 들고 창문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엄마가 너 이리 와봐 라고 목소리에 화가 잔뜩 묻어서 크게 부르기만 해도 아이는 이미 엄마가 화났다. 나는 혼날 것 같아. 라는 정보를 다 전달받게 됩니다. 물론 간혹 소리가 커지거나 화가 났음을 알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감정이 있고 이 감정이 적절한 곳에서 적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아이가 아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되고 또 건강한 의사소통의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막 높아져서 전달했지만 이 하이톤으로 올라간 목소리보다는 내가 막 전달하고자 한 내용이 더 아이한테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엄마가 무슨 일로 화가 났고 자기는 무엇 때문에 야단을 맞고 있고 뭘 잘못했지? 라는 걸 제대로 알기도 전에 아이가 엄마가 화가 난 목소리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아이는 뒤에 내용을 듣지도 않고 왜?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죠. 혹은 평상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많다고 느껴졌거나 아니면 엄마의 목소리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진 아이는 미리 잘못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미리 숨어버리거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이는 엄마의 화난 목소리에 먼저 반응을 해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엄마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목소리를 낮추고
전달할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드럽게 말하기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이것도 목소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되는 태도 중에 하나지요. 부드러운 자세는 상대방에게 일단 긴장과 저항을 갖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대화할 준비가 만들어지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모두 다 아이와 소통이 잘 돼서 아이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친 말투와 혹은 간혹 폭력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가 전달받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 될까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들어야 할 내용일 것이다 라고 집중하게 될까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어릴 때에 먼저 거친 말투부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태도가 매우 거칠게 나온 적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거짓말을 했거나 그랬을 때 책상을 탕탕 치면서 이리 와서 앉아봐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는 그 탕탕 치는 그 소리에 먼저 주눅이 들거나 저항감이 확 올라옵니다. 엄마가 탕탕 치고 책상을 탕탕 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전, 전쟁 전에 알리는 사전 공포 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너하고 지금부터 나는 거칠고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나는 너한테 화가 났고 네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달할 의도였습니까? 만약에 엄마가 이것을 전달할 의도였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적절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그러나 이것은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제가 얘기할 부분인데요. 그때 다시 말씀드릴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집중할 것은 부드러운 태도와 말투는 아이로 하여금 저항감이나 그리고 주눅 드는 그런 부정적 감정을 미리 가지지 않게 해주는 좋은 기초가 됩니다. 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짧게 말하기입니다. 저도 길게 말해버리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할 때에도 길게 말하면 간혹 처음에 들을 때 초반부에 느꼈던 그 메시지에 대한 저의 감동이나 저의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한없이 길어지거나 거듭되면 듣는 사람은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 말하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엄마의 욕구입니다. 엄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아이에게 이것을 한 번만 말하기에는 짧게 말하기에는 뭔가 미심쩍고 신뢰가 안 가는 것들이 있고 걱정이 계속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야기하게 되거나 길게 이야기하게 되지요.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강조하기 위해서 거듭 말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찾길 잘 건너야 돼. 이거를 부드러운 말투와 낮은 목소리와 짧게 잘 들리지 않는 흐릿한 그런 태도로 전달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네. 그러나 엄마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길고 거듭 내용 말한다고 해서 잘 전달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어질 때에 중간에 아이들은 엄마한테 혼난다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엄마는 지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아이는
엄마한테 내가 야단 맞고 있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다 아이 마음과 엄마 마음이 상당히 많이 다를 경우가 있지요. 자, 넷째,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하기입니다. 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아무리 잘 연습하고 와도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 안 되고 메시지가 불분명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게 말하고 낮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렇게 해도 간결하게 다 맞췄지만 아이가 못 알아들었다면 소용없습니다. 내용은 분명한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목소리를 높이고 크게 말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무섭게 말하거나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면서 너한테 실망했다. 나는 너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런 거를 전달하지 않고도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기를 잘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때에 엄마는 아이 눈을 잘 맞추고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라는 태도를 잘 보여주시고 목소리 톤을 높이지 않고 아이를 혼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간혹 거듭 얘기해야 될 수도 있지만 길게 아이가 지쳐서 내가 지금 혼나는 걸까라는 착각을 하지 않을 그런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전달하셔야 되겠지요. 찾기를 건널 때에는 이렇게 양쪽에 차가 있는지 잘 봐야 돼 라는 것으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분명하게 말하기는 사실 엄마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생활에 정말 적용하면 좋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에는 메시지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많이 혹은 더 앞서서 혹은 더 길게 기억에 남을 수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 대화는 차라리 그렇죠. 외국인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전혀 그 나라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두세 명이 앉아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부터 전달될까요? 상대방의 몸짓, 상대방의 목소리, 눈빛, 태도 이런 것이 전달됩니다. 바디랭귀지라고 부르지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알아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태도가 그랬지만 내용은 좋았다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마치 서로 상대방의 언어를 모르는 외국인들끼리 앉아서 바디랭귀지를 하는 거하고 같은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엄마와 자녀의 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원칙이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지만 내가 너무 내 마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메시지보다 더 크게 더 먼저 전달하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좋은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울 때 엄마에게서는 많은 피로감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피로할 때가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피곤해지고 또 아이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엄마는 조금씩이지만 모든 분야의 전문가처럼 아이를 그렇게 돌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 소진되어 있거나 지쳐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엄마는 자칫 그 지친 감정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내 상황에 정말 나는 너무 벅차다 이런 감정들이 많이 실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엄마가 얼마나 평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수고하는지, 엄마는 얼마나 좋은 대상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 엄마에게서 보이는 그런 지친 모습들에 대해서도 엄마한테 오히려 감사해야 하거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느라고 돌보느라고 지쳤구나라고 잘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관계지요. 그러나 간혹은 이 균형이 좀 깨어지면,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런 이해에 대한 그런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수록 아이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보고 한숨을 푹 쉬면서 너를 낳아서 키우느라고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기 자신이 매우 엄마한테 불편을 주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환영받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엄마가 나는 너한테 그런 걸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 입장에선 전달받을 수 있겠지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그랬구나 하고 반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있지? 라고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간단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일매일 이 간단하지만 유용한 이 원칙들을 잘 적용해 보시고 더 나은 대화를 통해서 더욱 친밀한 가족 관계를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